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속도가 무엇인가? 이 절대 속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지금 해변가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지구 표면에 서 있는 우리가 볼 땐 말이 달리는 거로 보이지만 여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은 말은 정지해 있고 이 땅이 반대로 움직이는 일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누가 봤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로 보이죠. 하지만 태양에서 보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중에 누가 본 것이 정말 진짜 속도냐? 지구에서 본 그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진짜냐? 아니면 태양에서 본 그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그 속도가 진짜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랬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은 아마 정지해 있는 이 우주 어딘가에 정지해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본 속도, 그것이 바로 굉장히 진짜 속도겠죠. 그래서 그걸 절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속도. 근데 이 우주에 과연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존재할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림 몇 개를 갖다 놨는데 보통 이 자동차가 달린다. 그러면 이거는 지구 표면에 대해서 달리는 속력을 말하는 거죠. 뭐 말이 달린다. 역시 말도 지구 표면에 대해서 달리는 속력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기차가 달린다. 그것도 기차가 이 레일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달리느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력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다 지구 표면에 대한 속력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우주에 정지해 있는 지구 표면이 정지해 있나요? 아니죠.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그 인생의 역경을 받았죠. 그 정도로 이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진짜, 어느 것이 정지했느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19세기, 20세기에 오면서 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정지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한다라는 것이 상식이 됐죠. 그런데 이 태양도 지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그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네. 그럼 은하계는 정지해 있느냐? 이 은하계도 중심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도 어딘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수많은 은하계들이 있는데 이 갤럭시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우주에 정지해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속도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뉴턴이 고민을 하다가 이 양동이 실험을 제시합니다. 뉴턴의 양동이 실험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 양동이를 이렇게 꼬아놔요. 꼬았다가 풀면은 양동이가 회전하죠.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이 양동이는 회전하지만 물은 정지해 있죠. 그러면서 이 물이 정지해 있으면서 물 표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물이 양동이하고 같이 이렇게 회전하죠. 함께. 같이 회전하면서 물과 양동이의 그 상대 운동이 제로가 됩니다. 0이 돼요. 그때가 되면은 물은 가장 이렇게 강하게 가장 크게 휘겠죠. 물의 표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오목하게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원심력 때문에 그렇죠. 물이 회전하는 데 의해서 생기는 원심력으로 인해서 물의 표면이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오목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물과 지금 물과 양동이는 지금 상대 운동이 가장 크죠. 네. 상대 운동이 가장 클 때 이게 평탄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가속도라는 것은 상대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속도는 뉴턴은 이제 여기서 비약을 했는데 어떻게 비약하냐면 이 주변에 있는 공간이죠. 이 우주 공간. 우주 공간에 대해서 이 물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평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주 공간에 대해서 물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 가속 운동을 하니까 원심력이 생겨서 이렇게 오목한 면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 물체의 물의 표면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주 공간에 대한 가속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우주 공간을 절대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뉴턴은 절대 공간에 대한 가속도는 측정할 수 있지만 속도는 측정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절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근데 이러한 이제 절대 속도라는 이 개념이 뉴턴이 이제 부정을 했는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자기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자기학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해요. 자, 전자기학은 파동을 다루는 학문이죠. 파동. 근데 이 파동은 전파하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수면파가 쫙 전파해 가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이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수면파는 전달을 못합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도 이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빛도 불과 같은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맥스웰은 이 빛이 전파해 가기 위한 이 파동의 매질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전파해 오죠. 이렇게.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는 뭡니까? 우주 공간이죠. 텅 빈 진공이에요. 진공 속을 빛이 전파해 갑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진공을 채우고 있는 어떤 매질 이거를 우리가 가정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 19세기에는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의 물리학자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이 빛이 전파해 가기 위해서 태양과 지구를 채우고 있는 에테르의 존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에테르가 발견돼야지만 이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분이 마이켈슨입니다. 여기 마이켈슨과 모올리요. 두 분 다 이제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이 에테르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 마이켈슨 모올리 간섭계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장치를 세팅합니다. 지구에 세팅을 하고 지구의 운동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 말은 어떻든 지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태양이 이 지구 중심을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 도는 방향으로는 이 빛의 속도가 변할 겁니다. 이 직각 방향으로는 빛의 속도가 안 변하지만 이 도는 방향으로는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빛의 속도가 변하게 돼요. 그거를 측정하려고 30년 가까이 실험을 했는데 얻지를 못합니다. 실패를 해요. 결국은. 그리고 이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24살의 젊은 물리학자가 과감한 가정을 합니다. 에테르는 필요하지 않다. 빛이 전파해 가기 위해서 매질이 필요하지 않다. 빛은 진공 속을 그냥 전파해 간다. 이런 아주 위대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에테르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에테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굳이 에테르를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물리학자들이 에테르 없습니다.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근데 이게 1964년도에 와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우주를 관찰하다가 빅뱅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빅뱅이 폭발해 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하는데, 그 빅뱅의 그 초기 30만 년쯤 후에, 빅뱅이 일어나고 30만 년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원자 핵과 전자들이 결합해서 원자가 생기면서 우주가 네, 전하가 0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전부 중성화가 돼요, 우주의 전하가. 그러면서 이 빛들이 자유롭게 이제 우주 공간을 전파하게 돼요. 그때 그 자유롭게 전파하게 된 그 빛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식은 겁니다. 식으면서 어느 정도의 온도까지 식냐면은 2.7 켈빈, 절대 온도 2.7도까지 우주 공간의 온도가 식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의 어디를 봐도 그 빛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를 향해서 오는 그 빛은 이렇게 동서남북 똑같은 빛이 오겠죠. 네. 그래서 이 빛이 등방적입니다. 아이소트로픽하다 그러죠, 이런 거를. 등방적인 빛이 오는데, 근데 이 지구가 사실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으니까 지구의 운동 방향으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운동하는 방향으로는 이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지고 반대 방향, 지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져요. 네. 이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청색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청색 쪽으로. 블루 시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빨간색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레드 시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교하게 관찰한 결과 이 지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쪽으로는 블루 시프트가 일어나서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하고 파장이 길어진 쪽은 레드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온도가 하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요 극을 표시한 겁니다. 요 가운데 지금 지구가 여기 있는데 요쪽이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4mK 정도. 그러니까 2.7 K에서 플러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밀리니까. K만큼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요 반대, 요거랑 정반대 요쪽은 마이너스 4mK 감소한 것이에요. 온도가.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우리 지구는 현재 이쪽을 향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하는 그 값을 측정하면 지구의 속도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속도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속도를 측정하면 현재 우리 태양계가 거의 한 400, 대략 400km 초속 이 정도로 이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점의 별자리가 사자자리하고 컵자리, 사자와 컵자리의 그 경계선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반대쪽은 물병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CMB,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태양계의 이런 운동, 이 태양계의 이 운동은 주로 뭐냐면 은하계 중심으로 태양계가 회전하는 운동이죠. 그 운동의 효과로 생기는 이런 효과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등방적인 CMB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등방적인 CMB조차도 요건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지만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의 온도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는 진공을 꽉 채우고 있는 건데 그 진공에 대해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그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우주 여행할 때 이 로켓이 망망한 우주 공간을 항해하고 있을 때 그 로켓의 속력을 이 CMB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관찰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 로켓이 어떤 속력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우주 여행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